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백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설명서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암보험 권유를 했지만 나도 젊은 나이에 아유 얘 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을 줄 몰랐어 얘. 그래 네 덕분에 보험금도 몇 천만 원 받고 큰 보험사 들어갔다더니 정말 이런 값 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시에 큰 힘이 되기도 하는 보험. 엄마가 이러면은 유명한 오렌지 주스 사왔어. 요거 한번 마셔봐. 유명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나 무턱대고 가입하면 도리어 부담으로 다가오는 보험료. 당신, 나, 시완이 이렇게 세 사람인데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와? 이거 다 줄여, 다 줄여. 무슨 건 다 뺐다가 현명한 보험료 다이어트 방법은? 국제결제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분기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이 서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보험료도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마련해본 오늘의 주제, 바로 보험료 다이어트 특집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의 총 보험료는 얼마인지, 이게 우리 집 형편에 잘 맞는 보험료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보험료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험 사용 설명서 무료 상담 전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극장으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해 봅니다. 재밌는 거 안 하나? 그러게. 돌려볼까? 잠깐! 저거 좀 봐봐요. TV 앞에 있던 그러면 장그래 씨, 이렇게 보험 관련 병력이나 내용이 약을 나오자 구경을 사실 스톱을 있는 외칩니다. 분들은 어떻게... 아이고 난 또 뭐라고. 그냥 보험 설명하고 있구만 참. 당신 나 보험에 관심 많은 거 알잖아요. 나 또 봐요 그냥. 그래. 바로 저거야. 어머, 저 보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보험은 지금 충분하지 않아? 응? 이것도 그래 저것도 그래 아주 칭하다 칭해. 응? 아예 당신 이름을 장그래 그러지 말고 징글징글 하니까 그냥 징글해로 개명을 하지 그래. 아유, 다 필요해. 한번 들어봐요. 장그래 씨가 이렇게까지 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젊은 시절 계기가 있어서인데요. 나왔어. 바쁘지? 참, 너 취직됐다며? 아유, 축하해. 그럼 그래도 내가 이름 있는 보험회사에 들어갔잖아. 너 암보험 하나 들라고. 근데 나 보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그래. 15년 전 친구 권유로 우연히 보험에 들었던 장그래 씨. 왜 이렇게 피곤해? 그 후 몸에 이상을 느낀 그녀에게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 가서 검진이라도 받아야 되나? 그래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건 암보험 덕분이었습니다. 암보험 권유를 했지만 나도 젊은 나이에 아유 얘 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을 줄 몰랐어 얘. 그래 네 덕분에 보험금도 몇 천만 원 받고 큰 보험사 들어갔다더니 정말 이런 값 한다. 아니었으면 병원비 마련도 힘들었을 거야. 그래 잘했다 얘. 그때 이후로 장그래 씨는 이름 있는 브랜드들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해집니다. 요즘 새로 나온 보험은 없어? 그럼 있지. 왜 남편 보험 들려고? 아니, 요새 우리 아들 밖으로 많이 나돌고 술도 많이 마시니까 아들 이름으로 보험 하나 들어놓으려고. 그러면 보장은 어떤 거예요? 내가 암 치료받은 가족력이 있으니까 암보험은 기본으로 들고 수술비, 진단비도 있어야 되고 또 수술하면 입원도 하잖아. 그러니까 입원 일당도 있어야겠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남편 보험 하나 더 들까? 그래 요즘 얼마나 정상점 있는데. 15년 전 일을 계기로 친구가 일하는 보험사만 찾아 따져보지도 않고 일단 보험에 가입하고 보는 일이 부지기수.
장그래 씨,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시작된 브랜드에 대한 맹신은 일상생활까지 변화시켰는데요. 아들 잠깐만. 엄마가 이름 있는 유명한 오렌지 주스 사왔어. 요거 한번 마셔봐. 아휴, 엄마 참 유명한 상표가 뭐가 중요해? 주스가 다 똑같지 뭐. 아니야, 유명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비교해보지도 않고 이유 불문, 무조건 유명한 것이 좋다고 고집부리는 엄마 때문에 아들은 주스 하나 마시는데도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다 이름값 한다니까. 마셔봐. 똑같지 뭐. 몸에 좋아. 아, 똑같네. 똑같아. 웬일로 남편의 안부 전화인 줄 알았으나 여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아이고. 당신, 나, 시완이 이렇게 세 사람인데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와? 어? 아유,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얼만데? 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 아들! 네. 왜요? 너네 아빠가 보험료 탕상술이라고 난리다. 어떡하냐? 엄마, 그러니까 따져보고 보험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요즘은 보험이나 보험료 다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보험료를 줄일 방도를 찾기 시작한 모자. 그동안 뒷전으로 미뤄뒀었던 보험 비교부터 들어갑니다.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나 범위,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보험사를 선택해 가입하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과 암에 대한 보장을 한 회사에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넓은 보장 범위로 구성할 수 있는 저렴한 암보험이 있다면 사망보험과 암보험을 나눠서 각각 가입해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며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유. 그날 저녁 남편은 당장 지출 점검에 보험 점검을 위해 탈퇴근을 하고 당장 달려왔는데요. 야, 시완아, 너 그 보험 증서 찾아가지고 와봐라. 응? 네. 그리고 당신은 그 카드로 돈 나간 거, 보험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거 다 가져오고. 그렇게 보험 증서를 펼쳐보니 보험료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그렇다 쳐. 이거 CI 보험은 뭔데 65만 원이나 나가? 응? CI 보험은 가족 다 들어있고. 이거 뭐야? 종신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아이고. 당신 이거 내용들은 제대로 알고 가입한 거야? 그걸 어떻게 다 알아? 보험하는 내 친구 있지? 그 친구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엄마, 내 걸로 또 들어놨어요? 취직하면 이제 내가 내야 되는데 지금 내 이름으로 암보험, CI보험, 이대질환보험? 이거 다 74만 6천 원? 신임은 월급도 얼마 없는데. 노후 대비한다더니 연금보험은 하나도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응? 아니 CI 보험이 연금 보험 아닌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입원비 투약이. 투약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응? 그러니까 보험료가 한 달에 310만 6,700원이나 나가잖아. 아이고, 한 달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네. 300이 넘어. 이거 다 줄여, 다 줄여. 무조건 다 뺐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해? 보장 금액만 신경을 쓰거나 잘못된 정보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대한 질병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가입되어 있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진단비 또는 수술비로 선지급해주는 CI 종신보험을 질병에 따른 일반적 보장이 가능한 건강보험이나 또는 연금보험을 알고 가입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지 않은 특약을 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무턱대고 든 보험들을 제대로 정리하기엔 부부의 힘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문가의 정확한 보험 점검과 분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난 다 필요한 내용 같은데 뭘 빼야 할지.
안 되겠어. 전화해봐야겠어. 아이고. 이 반중에 어디다 전화한다 그래? 아이 그동안 미뤄왔었는데 이제 정말 안 되겠어. 어? 우리가 그 언젠가 TV에서 봤던 보험 사용 설명서 프로그램, 어? 24시간 무료로 이 보험을 점검해준다고 하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필요 없는 것들은 싹 정리를 하려고. 전화해야 네, 브랜드 맹신론자였죠. 장그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험 또한 브랜드 하나만 보고 무조건 가입한다는 점도 사실 문제지만, 자, 무엇보다도 가족 3명의 보험료가 300만 원이 넘는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질병이나 사고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하게 잘 가입이 된다면 좋겠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들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편하게 비대면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렴한 보험료만 보고 그냥 무턱 쉽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도 정확한 보장 분석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게 본인이 가입하신 게 보험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꽤 맞아요. 있으세요. 예. 어머니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 보여주세요. 그러면 쫙 꺼내시는데 그중에 몇 개를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건 왜 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건 은행에서 가입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에서 가입하는 보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행에서 가입했으니 그냥 당연히 은행 적금이나 저축인 것처럼 기억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인지 모르시고 보험료만 점점 늘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정확히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보험극장의 장그래 씨 같은 경우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그래 씨 보험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우선은 소득 대비 보험료가 너무 무리가 되는 것이, 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이 사망 보험금만 딱 2억 원 되어 있고 다른 부가적인 특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망 보험금만 2억 원 나오는데 무려 보험료는 65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 같아도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근데 65만 원이면 굉장히 곱하기 몇 번만 해봐도 2억 가까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보험들을 쭉 살펴봤더니 네네네. 세 가족이 무려 17개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좀 보험료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20대 아들이 보험료가 비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CI 보험, 그리고 종신보험, 암보험, 이대 질환보험, 그리고 치아보험까지 총 72만 원 가량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는 10만 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10만 원 후반대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현재는 10만 원 후반대로 또 되어 있고, 세 가족 모두 실손보험에 상해 사망이라든지 질병 사망, 후유장애까지 굉장히 비대하게 기본 계약들이 얹혀져 있는 게 좀 심각한 상태였다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모르는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많아요? 이렇게까지? 네, 실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보험극장에 나온 사례는 실제 제 고객님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젊었을 때 2군데에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갑상선 암에 걸리자 8천만 원의 진단금을 수령하게 됐어요. 오, 네. 그래서 이 8천만 원으로 여유롭게 생활비도 쓰시고 작은 가게까지 냈던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을 제대로 잘 받으신 경우였네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에 맹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다 가입을 시켰는데 네네. 이 가입된 보험료가 무려 300만 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걱정이 됐던 아드님과 그리고 아버님이 저에게 실제 전화를 주셨던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번 혜택을 받았더니 이제 그 브랜드만 믿고 가셨네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네. 제 시청자님께서는 본인하고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 보험까지 모두 다 한 회사에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본인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님과 함께 종합보험 하나, 실비 하나, 치아보험 하나, 종신보험 하나
그리고 이제 또 자녀들 각각 보험 하나씩 해가지고 총 12개 정도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보험을 잘 유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배우자님께서 협심증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입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만 가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협심증에 대한 보험금은 이제 하나도 받지 못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상담했던 시청자 사례인데요. 남편분이 19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고 또 아내분이 17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총 보험료가 월에 360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네네. 개수로는 굉장히 많았어요. 20개가 넘었었는데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보험료도 문제지만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머나. 네. 그런데 무려 이 고지 의무를 하지 않은 그 질환이 단순 병력이 아니라 3년 전에 뇌졸중을 앓으셨던 아내의 그 질병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세상에. 그리고 나서도 한참이나 이제 뭐 10개도 넘게 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거니와 또 계약이 뭐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추후에는 이제 무조건 해지가 된다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보험 가입들을 왜 도대체 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예. 보험 사용 설명서를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방송을 잘 보셔야지 조금씩 이제 점점 전문가가 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장그래 씨처럼 보험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신 분들이나 주변에 보험금으로 인해서 또 혜택을 많이 보신 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아 나도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맹시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나 그리고 가족력 때문에 건강이 우려가 되어서 네.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네네. 바로 이제 해지환급금의 유혹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설계사분들이 설명을 드릴 때 이거 나중에 해지환급금 얼마 나와요. 요거에 혹 하셔서 또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타먹는 거. 그런데 중요하죠, 이제 예. 네, 그런데 사실 요즘 보험들이 네. 대부분 만기가 얼마나 되죠? 한 80세? 예, 아니면 100세? 100세? 그 정도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사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납입의 만기와 보장의 만기에 차이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맞아요. 겁니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년을 내고 나면 돈을 다시 돌려받고 보험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돈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는 곧 그 보험이 끝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20년 내고 돈을 돌려받으셨다. 그러면 더 이상 내 보험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보험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단지 그냥 해지환급금이 언제 나온대 아는 거에 혹하셔가지고 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험극장 마지막 장면에 이 보험 사용 설명서로 전화를 거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 리모델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현명하게 이 보험료를 잘 다이어트하는 방법.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네. 아무래도 보험료를 줄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적정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에 3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10% 정도 내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그러시거든요. 내가 얼마 정도 내야 적당한 건가요? 맞아, 이렇게 잘 질문들을 많이 모르겠어요. 하세요. 예. 예. 그렇다면은 10% 내외로 이렇게 정해서 보험료를 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 그 본인의 병력이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질환에 대해서는 폭넓게 좀 보장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확인해야 될 상황으로는 내 보험이 갱신형인지 갱신형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갱신보험의 경우 초반의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이 보험을 만기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고 보험료는 그 기간에 따라서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총 보험료는 굉장히 크게 계산이 됩니다.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 도대체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갱신형, 갱신형 30대 여성이 암진단금 3천만 원을 가입했을 때
20년납 80세 만기로 설정을 했고요. 네.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월보험료 23,000원 정도로 총 납입보험료는 한 5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갱신형의 경우에는 월보험료는 3,0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초반에 그러네요. 구성이 되지만 예. 이거를 80세까지 납입을 해야 되고 계속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총 보험료는 1,400만 원 정도의 납입을 해야 되는 상태가 발생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비갱신형보다는 한 3배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러네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예. 드리면은 이 보험료를 좀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직업이 이제 변경되시면은 저희가 전에 방송에서도 좀 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꼭 이제 안정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위험한 일을 받겠을 때만 고지하는 게 아니라 네. 반대로 위험한 일을 하시다가 안정적인 직장으로 바뀌게 되시면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다시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위험한 일을 하다가 안정적인 직장으로 다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셔서 보험료를 줄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앞서서 그 갱신보험 피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갱신형이잖아요. 네, 아쉽지만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아주 예전 실비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모두가 표준화되어서 갱신형밖에 없는데요. 2017년도 4월에 착한 실손보험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착한 실손보험은 처음에는 이제 이 손해율이 큰 3가지 특약에 대해서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3가지는 바로 도수치료, MRI,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것보다 조금 더 2018년도 4월에는 더 착한 실손보험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기존에서 또 단독으로 실비를 가입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져서 아주 슬림한 다이어트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좀 용어가 좀 헷갈려요. 일반적인 손해, 뭐 실손보험, 그다음에 착한 실손보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보험료 차이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뭐 저희가 뭐 착한 실손보험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네. 뭐가 착하냐? 그러니까, 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옛날 실손은 나쁜 실손이냐? 맞아요. 예. 네, 악당은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과거의 실손보험은 아무래도 받기가 쉬운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갱신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착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비급여 특약이라던가 어떤 쉽게 받는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갱신율이 조금 관리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착한 실손보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저희에게 문의를 주셨던 73년생 여성분의 경우를 보면 종신보험에 실손 특약을 가입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한 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최근에 착한 실손보험으로 이제 바꾸셨더니 납입보험료는 총 2만 원으로 한 6만 원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6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사실 이 6만 원을 가지고 이 시청자님께서는 나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암 진단비를 더 키우고 싶다 하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하셨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착한 실손보험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험은 한번 가입한 이후에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또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상담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료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알겠는데 나는 보험료 한 번도 아낄 거야.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꿀팁 주세요. 네. 짠해 주십시오. 짠. 네. 저는 건강채 할인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 건강채 할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한테 일정한 검사를 통해서 진짜 건강하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 검사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니코틴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비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체질량 지수.
그리고 혈압의 수치가 안정적인지 보는 혈압 측정을 통해서 만약에 이 회사가 권장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고요. 제가 한번 실제 확인을 해보니까 남성 기준으로 한 6% 정도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총보험료로 생각하면은 정말 많은 금액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이라면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식이 비싸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되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도 또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보장에 대한 보험을 보장을 받는 것을 바로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금액적으로는 43세 사무직 남성을 기준으로는 1억 정도의 그 65세까지의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로는 5만 원 정도에서 5만 한 5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큰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적립보험료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립보험료라는 게 뭐냐면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보장성 보험료는 그야말로 암보험이라면 암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멸되는 보험료 같은 거죠. 네. 반면에 이 적립보험료는 나중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을 준비하기 위해 적립되는 보험료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보험이 만기가 몇 세라고요? 100세 만기. 100세잖아요. 100세까지 그 돈을 그냥 적립해 두시는 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받자고 적립보험료를 크게 넣으시는 것보다는 이 적립보험료도 조금 절약을 하셔서 네. 가게에 보험료 다이어트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험료 다이어트를 실행하기 전에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보험을 약간 우산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뭘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인생의 위험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우산을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그 우산이 내 몸에 비해 너무 작거나 또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우산을 쓰나 마나 비를 다 맞으시겠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 보험도 다이어트를 하실 때 너무 다이어트에만 생각을 하시게 되시면은 보장 금액이나 또는 보장 범위가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내 몸에 딱 맞는 보험 우산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보험사별로 장점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사별로 어떤 보험사는 암이 저렴한 회사가 있고 네네. 어떤 회사는 뇌에 관련한 진단비가 저렴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입하고 싶은 뭐 진단금이나 뭐 수술비가 있다면 특정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좀 비교하셔서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성분들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살만 그냥 안 먹고 뺀다고 하면 살이 처지거나 아니면 이제 건강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뭐 이제 근육량을 좀 늘려서 식스팩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보험도 이 식스팩처럼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식스팩처럼 건강한 보험을 챙기시는 방법 중에 6가지를 먼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장 관련 진단비, 그리고 질병 후유 장애, 그리고 상해, 그리고 수술비까지 이렇게 6개를 먼저 좀 챙기시기를 좀 우선순위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 보험료 어디 새 나가는 부분 없나 궁금하시죠? 네, 전반적인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 시청자 상담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 응답하라 보험입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요즘 보험 사용 설명서가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많은 문의 전화가 왔는데요. 그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셨습니까?
예, 올해 제가 신살이 됐거든요. 예. 예, 천호동에서 고깃집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저희 단골 손님 중에 보험 설계사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가입한 보험이 제 것만 4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 합치면 20개 정도 되거든요. 네. 맞네요. 예. 근데 20개 정도 보험료를 제가 다 내고 있는데 네. 2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보험료도 부담스러워서 줄이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또 이제 제 나이가 50대가 됐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좀 받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식당을 운영 중인 50세 여성분이십니다. 이 단골 손님에게 가입한 보험이 무려 2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자, 그 누구보다도 이 보험료 절약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자, 먼저 본인이 가입한 4개 보험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싶어서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요. 서둘러서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강에 있어서 좀 걱정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저희 친정 쪽에 협심증으로 가족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또 저희 남동생까지 모두 협심증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협심증이라던가 급성심근경색 같은 그런 혈관 쪽에 질환이 좀 걱정돼요. 네네네. 시청자님 그 보험 리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 혈관 질환 쪽 진단비는 3천만 원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조금 크게 준비해 놓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유지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랑 상해보험도 제대로 준비해 놓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지금 현재 내고 계신 보험료가 54만 원 정도가 되시는데요. 이 보험료는 지금 내시는 만큼을 유지를 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예, 사실 제가 지금보다 폭넓게 보장은 챙기고 싶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낮춰달라고 하면 욕심일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덜 내고 싶긴 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네. 제 거 먼저 줄이고 나머지 가족들 것도 모두 10만 원씩 줄이면 한 달에 한 50만 원, 5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리모델링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보장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4개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일단 2007년에 가입하신 손해보험,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손의료비 3년갱신형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암진단비와 뇌출혈 진단비,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특약들, 그리고 상해와 관련된 특약이 3년갱신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는 한 17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앞으로 갱신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나머지 상해와 관련된 특약들도 갱신형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7년에 가입하신 암보험이 있는데 이 상품은 좀 진단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긴 합니다. 잘 보니까 암진단비가 4천만 원에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들도 잘 들어가 있고 질병 사망 보험금도 3천만 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5년 갱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50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내셔야 될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15년 갱신도 굉장히 긴 상품이다라는 좀 걱정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지만 이게 10년 납, 10년 만기로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쯤 다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 9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54만 6,9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보완을 하면 잘 좀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 그 50세로 좀 많이 젊으시기 때문에 네. 사실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세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갱신 주기가 좀 긴 것과 그리고 이제 만기가 너무 짧으신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안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100세까지 납입이 힘드시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도 10년의 만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은 뭐 60세 이상 되셔도 하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한 80세 정도까지 다시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손해보험에 이제 실비가 들어가져 있었던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3년 갱신에 대한 그 특약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3년 갱신 특약들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실손만 주계약과 함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보험에 대한 그 사망보험금.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보험 하나를 좀 신규로 구성을 했는데요. 20년 납입을 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비갱신 상품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안에는 이제 암보험부터 그리고 2대 질병,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까지 제가 같이 구성을 했는데, 암진단비는 4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은 2천만 원, 그리고 뇌졸중 2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 그래서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들은 총 3천만 원이 구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2천만 원이고요. 협심증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까지 총 3천만 원으로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술비가 빠져 있는데요. 질병 수술비와 그리고 34대 질병 수술비,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뇌혈관과 심장 관련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까지 같이 구성을 해서 총 납입보험료는 9만 3천 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만 원 정도는 줄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총 보험료에서 한 10만 원 가량 낮춰서 한 45만 3천 원 정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시청자 상담 전화 24시간 열려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의 주인공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보험 사용 설명서는 현장으로 갑니다. 보험에 대해 알고 싶다며 제작진을 찾은 오늘의 의뢰인을 찾아 들어오긴 했는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람이 없어요. 저기 아무도 안 계세요? 계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어 디자이너 반수환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는 거죠? 네, 그럼요. 맞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지금 손님이 안 계신데 네네. 혹시 지금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오픈 전이고 오픈 준비 중이어서 아직은 손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몇 시에 오픈하시고 몇 시에 문 닫으세요? 저희 오전 10시 오픈이고요. 마감은 오후 9시, 저녁 9시. 매장 내부를 살펴보니 날카로운 물건들이 많은데요. 이런 곳에서 일하다 보면 보험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이게 미용이라는 게 계속 서서 일하는 직업이니까 아무래도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자, 이쯤 되면 이분이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남기현 전문가 자다 일어난 거야? 정말 이러고 온 거야? 잠깐 스탑! 그러고 들어갈 거예요? 누가 좀 말려봐요 이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전문가 남기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머리 손질 같은 거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디자이너분 만나뵌다고 해서 저는 오늘 한번 맡겨보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오늘 최대한 멋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헤어 디자이너 반세환 씨의 실력 한번 볼까요? 남편분은 나이가 몇 살로 보이세요? 솔직히 말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한 37? 37 정도? 네, 7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33살입니다. 아유, 괜찮아.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일단 20대 후반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보험 상담 전 스타일 변신을 시작한 남기현 전문가. 자, 반세환 씨, 나이 들어 보이는 그의 얼굴을 헤어 스타일링을 통해 동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의 손이 어떤 마법을 부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확인해 볼까요? 어디 봅시다. 와우! 아니 이게 누구예요? 저희가 알던 그분이 맞나요? 29살 같은데. 전 근데 되게 좋아요. 저 어렸을 때 이러고 다니고 싶었는데 저 할아버지가 대머리셨거든요. 그래서 탈모 때문에 이런 머리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디자이너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디자이너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도 제가 리모델링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의뢰인의 보험을 상담해줄 차례입니다. 남 전문가 그가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지금 현재 실손만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월납이 보험? 다양한 보험보다는 실속 있는 보험을 찾고 싶다는 그에게 어떤 처방이 내려질지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반세환 씨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로 30세인 헤어 디자이너 반세환 씨는 부모님이 대신 가입해준 CI 보험에 실손을 추가해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갱신 시 발생할 비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설정해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선납이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단비가 선지급되는 CI 보험으로 3대 질병인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심근경색, 그리고 중대한 수술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80%만 지급해 추후 발생되는 질병은 보장하지 못했고 보장 금액 또한 적었습니다. 또한 직업 특성상 관절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특약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반세환 씨 보험 리모델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세환 씨는 현재 30세의 나이로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한데요.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통해 보장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규 가입할 어린이 보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초년생인 만큼 비용 부담이 없는 표준 보장 금액으로 맞춰 설정했고요. 손해보험의 수술비 보장을 통해 한국인이 많이 하는 수술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직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허리, 어깨 관련 수술과 질병, 상해 후유장애 3%를 설정해 휴직 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목돈을 수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세환 씨는 적당한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보장 혜택은 넓게, 일을 하지 않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맞춤 보험을 설계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남기현 전문가에게 딱 맞는 헤어스타일 잘 만들어주신 의뢰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헤어 디자이너 반세환 씨 만나봤는데요. 현명하게 보험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멋지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주에도 보험에 대한 알찬 정보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돌아올 텐데요. 자,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들과 더불어서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비법들 많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